누군가 당신을 무시하는 듯한 눈빛을 보인 적 있습니까? 대화를 나누는 도중 상대방이 당신의 의견을 듣는 둥, 많은 둥, 귀찮은 표정을 짓는 걸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 영상은 당신에게 꼭 필요합니다. 나이를 먹고 경험이 쌓일수록 더 많은 존중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오히려 더 쉽게 무시당하는 일이 늘어납니다. 이제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반복되는 억울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비밀 병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면 앞으로도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강력한 팁과 조언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변화를 시작할 순간입니다. 왜 무시당하는 일들이 자꾸 반복될까요? 왜일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투, 태도, 그리고 지나친 양보가 우리를 약하게 보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 그 행동들이 결국 당신을 만만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무심코 해왔던 말들이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만만하다라는 신호를 보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나이가 들었으니 더 참아야 한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면 더 양보해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 이제는 끝내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그동안의 잘못된 태도에서 벗어나 누구 앞에서도 자신감 있게 서는 방법을 배워가실 겁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 보셨나요? 아유, 미안해요. 내가 그랬어야 했네요. 이건 제 잘못입니다. 이런 말들이 왜 당신을 점점 더 약자로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상대가 당신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말들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사과해야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자신감을 보여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상대방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들과 그 대신 해야 할 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나친 희생과 양보는 결국 당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흔히 양보와 희생이 좋은 사람의 덕목이라고 착각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갈등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이 희생하고 양보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더 이상 이를 배려로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의 선의는 당연한 것이 되고 상대는 편하게 당신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번 익숙해진 사람은 절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당신의 희생은 상대방에게는 권리처럼 여겨지고 당신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예를 들어 집안일을 항상 맡아서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이제는 조금만 준비가 늦어져도 불만이 쏟아지고 당신의 노력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말은 사라지고 불평만 남습니다. 이런 순간이 오면 관계의 균형은 깨지고 당신의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또 다른 예로 친구 관계를 볼까요? 늘 먼저 약속을 조정하고 비용을 부담하며 상대의 요구에 맞춰주는 당신, 한두 번은 고맙게 여길 수 있지만 계속되면 상대는 당신의 배려를 권리로 착각합니다. 그러다 한 번이라도 아니라고 거절하면 오히려 의아해하며 왜 그래? 라는 반응이 돌아옵니다. 이미 당신은 항상 양보하는 사람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양보할 때와 거절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무조건 알겠어라고 대답하지 말고 이번엔 내가 할 수 없어라며 분명히 거절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감정과 시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상대방에게도 나를 존중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양보와 희생이 미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갉아먹는다면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소홀히 하면 상대방도 나를 하찮게 여깁니다. 지금부터는 내 가치를 지키는 단호한 태도를 가지세요. 아니라고 말할 때 상대의 반응에 주저하지 말고 내 감정을 우선시하세요. 그럴 때 비로소 사람들은
당신을 다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과와 감사는 필요할 때만 하십시오. 사람들은 미안해요와 고맙습니다를 입에 달고 삽니다. 이게 예의 있는 태도로 보일지 모르지만 반복되면 오히려 나를 약하게 만듭니다. 자꾸 사과하는 사람을 보면 상대방은 이 사람은 자신감이 없구나, 쉽게 다룰 수 있겠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감사 인사조차 남발하면 그 진정성은 사라지고 형식적인 말로 받아들여집니다. 결국 상대방은 당신의 사과나 감사에 무감각해지고 그 순간 당신의 말은 힘을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누군가 사소한 실수를 했을 때 제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라고 습관적으로 말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만만하게 보기 시작할 겁니다. 이 사람은 작은 일에도 잘못을 인정하니 더 큰 책임도 쉽게 떠넘길 수 있겠군,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처음에는 당신의 사과가 예에 바르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면 당신의 사과는 아무 의미 없는 말이 되어버리고 상대는 더 큰 실수까지도 당신의 탓으로 돌리려 할 겁니다. 또한 작은 일에도 고맙습니다라고 과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처음에는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맙다는 말도 마치 인사치레처럼 들리게 되고 진정성은 사라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당신의 감사 표현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감사의 표현은 줄곧 반복되면 그 가치가 떨어지고 상대방은 이제 더 이상 고마워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당신의 진심은 무시당하게 되고 관계는 점점 불균형해집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사과는 절대 하지 마세요. 무조건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오히려 이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잘못한 게 없다면 사과할 필요도 없고 상대방에게 굽힐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미안한 상황에서만 사과를 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의 사과는 힘을 가지게 되고 상대방도 그 진심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감사의 표현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라고 남발하지 말고 정말 고마운 순간에만 진심으로 표현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때 상대는 그 진정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감사 인사는 다시금 가치를 되찾고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더 이상 사소한 일에 사과하거나 형식적인 감사 인사를 남발하지 마세요. 필요할 때만 신중하게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당신의 말은 다시 힘을 얻고 상대방도 더 이상 당신을 가볍게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종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갈등을 피하려는 마음에서 그들의 요구를 기꺼이 받아들이곤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 타인의 요구에 쉽게 맞추고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애쓰죠. 그런데 이런 태도가 왜 문제일까요? 처음에는 이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처럼 보이겠지만 그 순간부터 당신은 상대에게 흔들리기 쉬운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흔들릴수록 상대는 당신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어떤 부탁을 할 때마다 당신이 알겠어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상대가 고맙게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친절함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느 날이라도 그 부탁을 거절해 보세요. 상대는 왜 갑자기 안 돼? 라며 당황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을 언제든지 편하게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배려가 당연시되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만만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갈등을 줄이는 좋은 방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들의 기분을 맞춰주면 관계가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반복되면 당신은 점점 자신을 잃어갑니다. 상대방은 이제 당신을 자신의 편의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이 사람은 내 말이라면 다 들어줄 거야, 요구하면 다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자리는 사라지고
상대는 점점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그 패턴이 자리 잡히면 관계를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어떤 부탁을 할 때마다 당신이 알겠어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상대가 고맙게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친절함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느 날이라도 그 부탁을 거절해 보세요. 상대는 왜 갑자기 안 돼? 라며 당황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을 언제든지 편하게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배려가 당연시되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만만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또 한 예는 친구가 계속해서 당신에게 부탁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으로 시작합니다. 이번에 도와줄 수 있어. 당신은 흔쾌히 들어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탁은 점점 커지고 어느새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거절하려 하면 상대는 오히려 너 왜 갑자기 이래?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당신이 늘 착한 사람으로만 행동해왔기 때문에 한 번의 거절조차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는 겁니다. 상대의 요구에 맞추며 살다 보면 나중에는 내 삶의 방향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당신에게 특정 역할을 부여할 때마다 늘 순순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들은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떠넘기게 될 겁니다. 이건 네가 잘하니까 해줘라는 식으로 말이죠. 한두 번은 좋은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모든 일을 떠안다 보면 결국 당신만 지쳐가고 그들은 그 일을 당신의 의무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희생을 더 이상 고마워하지 않고 요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내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내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엔 내가 할 수 없어라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세요. 상대방은 처음에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당신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쉽게 다룰 수 없는 사람, 자신의 기준이 뚜렷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내 삶의 방향은 내가 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다 보면 결국 내 인생은 다른 사람들의 요구로 채워지게 됩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목표를 잃고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 행동하다 보면 내 삶의 의미는 사라집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남의 기대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이제는 내 기준을 세우고 나만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상대방도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의 결정을 무시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남의 기대에 맞춰 사느라 나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네 번째, 감정적인 반응은 결국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상대방은 당신을 쉽게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특히 사소한 농담이나 비꼬는 말에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 상대는 내심 이 사람은 별일 아닌 것에도 쉽게 휘둘리는군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태도는 당신을 약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상대는 이를 이용하려 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 중에 동료가 당신의 의견에 대해 비꼬는 듯한 농담을 던진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때 바로 얼굴이 붉어지며 화를 낸다면 당신은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상대는 당신이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더 자주 이런 식으로 당신을 도발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스스로 감정의 노예가 되어 상대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가족 간의 다툼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를 볼까요? 부모님이나 자녀가 무심코 던진 말에 과민 반응을 보이면 그들은 오히려 당신을 더 쉽게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라는 말 한마디에 당신은 당황하고 스스로를 방어하려 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상대는 당신을 가볍게 보고 무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을 통제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무언가에 화가 나거나 실망스러울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초 동안 숨을 깊게 들이쉬고 상황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이렇게 하면 감정에 휩싸여 판단을 흐리는 일을 줄일 수 있고 상대는 당신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상대방의 의도를 꿰뚫어 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상대가 당신을 도발하기 위해 일부러 농담을 던졌다면 그 의도에 말려들지 않고 냉정하게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면 상대는 당신이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알게 되고 더 이상 쉽게 건드리지 않게 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단순히 인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를 지키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그 순간에는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 반응이 상대방에게 약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반대로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처할수록 당신은 더 강해 보이고 상대방은 쉽게 당신을 무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당신의 약점도 함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상대의 도발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내 감정을 지키는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사람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5번째, 지나친 겸손과 자기 비하는 독입니다. 겸손은 분명 중요한 미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겸손이 지나쳐 자기 비하로 이어질 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성과를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별거 아니야, 운이 좋았을 뿐이야 같은 말을 자주 내뱉으며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감을 잃고 있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들은 상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사람은 자기 능력조차 믿지 못하네. 그럼 나도 이 사람을 믿을 필요가 없겠군. 결국 지나친 겸손은 상대방에게 내가 약한 사람이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의 성과에 대해 칭찬을 할 때 그냥 운이 좋았어요라고 말한다면 상대는 당신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낮출수록 상대방도 당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됩니다. 한두 번은 겸손하게 보일 수 있지만 반복되면 이는 자신감 부족으로 해석되며 결국 당신을 만만하게 보게 됩니다. 칭찬을 받았을 때는 감사합니다. 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요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더 현명한 태도입니다. 또 다른 예로 회의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할 때 이건 별거 아닌 생각이지만이라며 말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으니 무시해도 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격입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더라도 상대는 당신의 의견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가치를 깎아내리면 그 누구도 나를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스스로를 낮추는 말을 버리고 자신의 가치를 당당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겸손할 필요는 있지만 지나치게 자신을 깎아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칭찬을 받을 때는 솔직하게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라고 답하고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당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당신의 말에 더 큰 무게를 씌워줍니다. 또한 자기 비하 대신 긍정적인 자기 표현을 연습해야 합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도 아직 배워가는 중이지만 이 부분에서는 자신 있어요라고 말해보세요. 이처럼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자신감을 느끼고 더 이상 당신을 무시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겸손보다 더 큰 존중을 얻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가볍게 여기면 상대도 마찬가지로 나를 대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자신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스스로를 드러내세요.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켜야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6번째, 말의 속도와 양은 당신의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대화를 나눌 때 말을 너무 빨리 하거나 쉴 새 없이 말하는 습관은 자신감 부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 말이 빨라지기 쉽죠. 그런데 문제는 빠르게 말할수록 상대방은
당신이 스스로의 의견에 확신이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말을 쏟아내면 핵심은 사라지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만 남게 됩니다. 결국 당신의 말은 가볍게 여겨지고 상대는 당신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회의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말이 빨라지고 설명이 길어질수록 듣는 사람은 이 사람이 확신이 없으니까 말을 많이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당신의 의견이 얼마나 좋은지와는 관계없이 그저 말투 때문에 설득력을 잃는 겁니다. 반대로 천천히 말하고 핵심만 간결하게 전달하는 사람은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자신감 있고 자신의 말에 확신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말이 많아지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길게 말하다 보면 결국 상대는 귀 기울이지 않고 흘려듣기 시작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의례적인 잔소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설득력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의 양이 줄어들고 핵심이 명확해질수록 더 많은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호흡을 조절하고 말을 천천히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긴장될 때일수록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생각을 정리한 뒤 핵심 메시지만 간결하게 전달하십시오. 이건 제가 제안하는 핵심 사항입니다라며 자신 있게 말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줍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말은 무게감이 생기고 사람들은 당신의 의견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핵심 포인트만 짧게 전달하고 불필요한 설명은 과감히 생략하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는 당신의 말을 더 집중해서 듣게 되고 중요한 메시지를 쉽게 기억하게 됩니다. 말의 속도와 양을 조절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신감을 드러내고 상대방의 존중을 얻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침묵의 힘입니다. 대화 중에 잠깐의 침묵은 오히려 당신의 말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 줍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가볍게 여긴다면 말을 줄이고 적절한 순간의 침묵을 사용해 보세요. 이 침묵은 상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당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쓸데없는 말로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마세요. 말은 짧고 굵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하십시오. 7번째, 명확하게 의견을 전달하고 독립성을 유지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조화를 위해 혹은 갈등을 피하려고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기 쉽습니다. 그냥 다 괜찮아. 내 말도 맞는 것 같아. 같은 모호한 말들 말이죠. 그러나 이런 태도는 결국 당신의 의견을 흐릿하게 만들고 상대방은 당신이 확신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의견을 제시해도 상대는 가볍게 넘겨버리고 당신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여행 계획을 세우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각자 다른 의견을 내고 있을 때 당신이 저는 뭐든 괜찮아요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당신의 의견은 무시되고 결정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 결과에 대해 불만이 생기더라도 당신은 의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매한 태도의 위험성입니다. 상대는 당신이 확고한 입장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점점 더 당신의 의견을 가볍게 여깁니다. 또 다른 예로 직장에서의 상황을 들어봅시다. 회의 중에 상사가 새로운 프로젝트 방향에 대해 의견을 물을 때 잘 모르겠는데 모두 괜찮은 것 같아요라는 반응을 보인다면 상사는 당신이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당신은 중요한 결정에서 배제되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하는 순간에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면 존중받을 기회를 놓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의견이 다를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해보세요.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의 분명한 태도가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더 높은 존중을 얻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말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상대방이 처음에는 당황할지 몰라도 점차 당신의 독립적인 태도에 적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의견에 쉽게 휘둘리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나의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이건 모두가 다 동의하는 부분이야, 그냥 따라가자라고 압박할 때 저는 제 의견을 고수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당신의 위치는 더욱 확고해지고 쉽게 무시당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적인 결정은 당신의 자존감을 높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때 당신은 더욱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감을 느끼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존중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내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누가 당신의 의견을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명확한 의견 전달과 독립성 유지, 이 두 가지는 당신이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줄 강력한 무기입니다. 8번째, 단호한 태도와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과의 갈등을 피하려고 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드러운 태도를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너무 부드럽기만 하면 상대는 당신을 만만하게 여기게 됩니다. 결국 당신이 설정한 경계는 쉽게 무너지고 상대는 계속해서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됩니다. 단호하지 못한 태도는 오히려 당신을 약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갑작스럽게 부탁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이번 한 번만 도와줘라고 말하지만 당신이 그 부탁을 쉽게 들어주면 그 다음에는 이번에도 부탁할게 라는 말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반복되면 상대는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한번 익숙해진 사람은 당신의 거절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오히려 당신이 갑자기 변했다며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직장에서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상사가 당신에게 항상 추가 업무를 부탁할 때마다 네, 제가 할게요라고 대답했다면 이제는 그 업무가 당신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책임감 있는 태도로 보일지 몰라도 반복되면 상사는 당신을 쉽게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결국 더 많은 업무가 주어지고 당신의 본래 업무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경계를 지키지 못한 대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아니요 라고 말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부탁을 거절한다고 해서 상대가 당장 불만을 가지더라도 이는 오히려 당신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는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상대가 당황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경계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 억지로 웃으며 받아들이는 대신 이건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입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는 당신이 더 이상 쉽게 다룰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정을 숨기고 억누르는 것보다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더 큰 존중을 받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상대가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단순히 거절하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의 기준을 설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할 수 없으니 다음부터는 이런 부탁은 사전에 미리 이야기해 주세요라며 구체적으로 선을 그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는 당신의 기준을 이해하고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경계를 지키는 것은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상대도 나를 가볍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단호하게 말하고 자신의 경계를 확실히 지키세요. 이런 태도가 쌓일 때 비로소 사람들은 당신을 진정으로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9번째, 항상 착해야 한다는 그릇된 믿음은 당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착하게, 더 순하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도 있으니 참아야지,
좋은 어른으로 보여야 해라는 생각이 깊이 박혀 있죠.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오히려 상대방이 당신을 가볍게 보고 쉽게 무시하게 만듭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과 만만한 사람이 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착한 태도는 존중을 얻는 대신 종종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에서 종종 자주 만나는 지인이 당신에게 부탁을 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늘 네, 알겠습니다. 제가 도울게요라고 흔쾌히 받아줍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당신에게 더 많은 부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지인은 당신이 늘 착하게 받아주니까 더 큰 요구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또 하나의 예는 가정 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늘 착하고 순하게 행동하라고 가르치며 너는 좋은 아이니까 참아야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그 자녀는 타인에게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억누르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 아이를 만만하게 보고 이용하려 들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 습관은 계속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착한 척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님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이 그릇된 믿음을 어떻게 깨야 할까요? 아니요 라고 말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착한 사람으로 보이더라도 제 경계를 넘는 것은 허락할 수 없습니다 라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은 당신을 더 이상 쉽게 다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틀에 갇히지 말고 스스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십시오. 또한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나를 위해 행동할 때 상대방도 나를 진지하게 대합니다. 저는 이번에는 제 의견을 우선시하고 싶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자연스러워지고 사람들도 당신의 변화에 적응하게 됩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더 이상 만만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상대는 처음에는 당황할 수 있지만 결국 당신의 명확한 태도에 맞춰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억지로 참는 대신 단호하고 솔직한 태도로 나를 지키십시오. 이제는 착한 사람의 틀에서 벗어나 존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0번째, 자신의 약점을 쉽게 드러내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약점을 먼저 털어놓음으로써 상대에게 친근함을 느끼게 하고 편안한 관계를 형성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가 당신을 쉽게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약점을 솔직히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약점을 기억하고 그 순간을 이용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새로 시작한 직장에서 저는 아직 이 업무에 자신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겸손한 태도로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동료들은 당신을 신뢰하지 않고 중요한 업무에서 당신을 제외할 것입니다. 상사는 당신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고 더 큰 기회는 주어지지 않겠죠. 결국 당신이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잃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나는 이런 점이 부족해, 나는 이런 상황에서 잘 못해라고 말하면 그들은 처음에는 동의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반복되면 그들은 당신을 늘 약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순간에 당신의 의견은 무시당하고 당신은 쉽게 지나쳐지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약점을 쉽게 드러내는 것은 단순한 친근함의 표현이 아니라 스스로를 약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약점 대신 강점을 강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저는 빠르게 배우는 편입니다라고 말해보세요. 약점을 솔직하게 말하기보다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더 큰 신뢰를 얻는 길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긍정적인 태도와 자신감을 보고 당신을 더 높게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불필요한 자기 비판은 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내가 원래 이런 걸 잘 못하잖아라고 말하지 마세요. 대신 이번에는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내세요. 사람들은 결과보다 당신의 태도에서 더 많은 인상을 받습니다.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때 상대는 당신을 쉽게 무시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강점을 전략적으로 드러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약점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예를 들어, 이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지만 저는 이런 강점이 있으니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는 당신을 단순히 약한 사람이 아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약점을 쉽게 드러내지 마세요. 약점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앞세우고 자신감을 가지고 말하십시오. 사람들은 결국 자신감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약하게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은 결국 나를 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절대해서는 안 될 말들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지나친 희생과 양보, 불필요한 사과, 타인의 기대에 맞추는 태도, 감정적인 반응, 과도한 겸손, 자신의 약점을 쉽게 드러내는 것. 이 모든 말들은 겉으로는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점점 더 약하게 만들고 쉽게 무시당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존중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를 약하게 만드는 말과 행동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런 태도를 바꿀 때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만만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남에게 휘둘리고 이용당하는 상황을 끝내기 위해선 단호한 태도와 자신감 있는 말투가 필수적입니다. 미안합니다. 대신 이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라고 말해보세요. 괜찮아요. 대신 이건 제가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라고 분명히 표현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상대는 당신을 가볍게 보지 않고 존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것은 내 감정과 경계를 지키는 일입니다. 또한 나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소홀히 대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내 노력을 깎아내리거나 스스로를 낮추는 말을 하지 마세요. 대신 내 성과를 인정하고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남의 기대에 맞춰 살지 말고 나만의 기준을 세워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감을 드러낼 때 비로소 당신을 진지하게 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말 한마디가 나의 힘이자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투와 태도에서 당신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말하십시오. 나는 이 부분에서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이 결정을 지지합니다라는 단호한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쌓일수록 당신은 더 이상 쉽게 무시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 이제 더 이상 얕잡아 보이지 않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나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결국 자신감 있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을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당당히 나를 드러내세요. 나이가 들수록 당신의 가치는 더욱 빛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 강하게 만드는 유익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